오늘 새로 고침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편이 된다는 말을 해왔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박영애 기자. 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예. 이런 법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먼저 짚죠.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죠. 네. 일반 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서 신분을 보장하자 이러기 위한 장치로 생겼습니다. 네. 이 조항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첫 사례는 1949년 조봉암 당시 농림부 장관 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었습니다. 비료와 양국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데 대한 보복성 조치였죠. 그래서 국회가 부결시키고 조 의원을 지켰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넘어온 체포동의안 모두 61건인데요. 이 61건을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모두 찾아서 무슨 범죄 혐의였는지 그 범죄 유형들을 분류해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가장 많았던 건 경제범죄 28건이나 됩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횡령도 있었습니다. 이 28명 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체포가 된 건 단 2명이었습니다. 9건은 부결됐고 16건은 폐기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부결, 폐기 시켰더라도 그 실제로 국회의원이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경우는 7건에 그쳤습니다. 네.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고요.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히고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게 과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방탄국회 때문에 체포를 못해서 수사가 어려웠던 건지는 사건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죄로 끝난 사건은 18건이었습니다. 3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가장 많은 건 경제범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거는 선거사범이었습니다. 17명이었는데요. 네. 6건, 그나마 많이 가결된 편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3명이 동시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역시 국회가 지켜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결된 건 딱 한 번뿐입니다. 절반 이상이 부결이나 폐기였습니다. 그럼 부결, 폐기도 국회에서 또 시간을 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각 국회에 넘어온 날부터 부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따져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네. 68일,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회의를 안 열고서 끝내 폐기시킨 경우는 평균 99일, 그러니까 석 달이 넘게 시간을 끈 겁니다. 검찰이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시점까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뇌물 같은 범죄까지 감싸고 시간을 끄니까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는 불체포 특권이 아예 없습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뇌물 사건 재판에서 입법 활동과 무관한 범죄는 이 불체포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 있고요. 독일과 일본, 우리처럼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일본은 1948년부터 2004년까지 20건 가운데 총 18건이 통과됐습니다. 심지어 만장일치도 종종 나왔습니다. 네, 특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군요.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